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두 건의 소송, 그 첫 번째 소송에서 역사적인 승소 판결이 나온 것과 정반대로 오늘 두 번째 소송은 패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머니들은 분노했습니다. 먼저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해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불과 석 달 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1차 소송과는 정반대 패소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일본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주권 면제론, 즉 한 나라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논리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일본이 피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 범죄라고 예외를 인정하면 외교적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도 패소 판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을 직접 듣고 있던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법정을 빠져나오며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들은 말이 전부 부정 이걸로 나오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인권의 최후보루인 법원의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며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시간 판결 내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고 오히려 국가 이익.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은 할머니들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동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소송에서 이긴 것은 무언가라는 중대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른바 주권 면제론을 인정하지 않은 첫 번째 소송과 인정한 오늘 두 번째 소송, 정확히 법원 판단은 어떻게 달랐는지 김정인 기자가 분석합니다. 7년 만에 들려온 승소 소식. 소식이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들으니까 반갑게. 반가움이 컸던 만큼 정반대 판결에 충격은 컸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일단 일본의 주권 면제론에 대한 판단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1차 소송 재판부는 주권 면제는 다른 나라 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지 전쟁 범죄로 다른 나라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가 아니라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2차 소송 재판부는 주권 면제론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을 상대로 유럽 각국 피해자들이 낸 소송도 주권 면제론 때문에 각하됐다는 겁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판단도 정반대였습니다. 개인에 대한 배상이 되지 않았다는 석 달 전 판단과 달리 피해자 의사를 반영 못한 하자가 있지만 피해자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2015 한일 합의가 법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그에 반하는 결정이 나왔고요. 재판 청구권에 대한 엇갈린 판단은 피해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이번 소송 아니고선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1차 판단과 달리 2차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이 일부 제약되더라도 외교적 충돌을 피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이런 인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만약 항소하게 된다면 주권 면제론이나 위안부 합의 등 쟁점에 대해 일본 정부와 직접 논쟁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첫 번째 소송을 두고도 법원이 최근 소송 비용을 일본 정부한테서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 재판부가 그 사이 새로운 판사로 전부 바뀌면서 애초에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이 소식은 공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주문은 일본이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여 뒤 같은 재판부는 이중 소송 비용에 대해 일본에게 추심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재판의 수수료 330여만 원을 일본에게 받아내야 하는데 추심은 할 수 없다는 다소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 2월 인사이동으로 판사 전원이 바뀌었습니다. 결정 내용에는 전임 재판부의 본 판결과 사실상 정면 충돌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가 유효한데도 강제 집행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비용을 추심하는 것이 문명국가 사이 국가적 위신과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고 헌법상 국가 안보나 공공복리와 상충된다는 겁니다. 같은 재판부의 법관만 이제 다른데 완전히 다른 형태의 논리와 결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사실상 판결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소송 비용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리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 강제 집행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월 승소 판결을 받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법원에 일본 정부에 국내 재산을 찾아달라고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선 일단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네,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돌아서서 웃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 총리를 비롯해 주요 강요들은 전쟁 범죄자들한테 공물을 바쳤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国際法上の主権免除の原則から日本政府が韓国の裁判権に服することは認められず、本件訴訟は却下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 내부적으로도 환영 분위기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 외무성 간부는 이전 판결이 비정상이었을 뿐 극히 보통인 타당한 판결이라고 했고, 또 다른 간부는 한국에 계속 국제법 위반 시정 조치를 끈질기게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을 역사적이라며 지지했던 일본 법률가들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015年の違反不合意、これが裁判を受ける権利の代替手段として有効であると、ちょっとびっくり。 상급심 전에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被害者中心主義、そしてその植民支配の不法性の問題、この2つの視点をしっかり持って解決のためにですね、韓国側と話し合えば。 엇갈린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판결 자체에 대한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일본 정부 스스로 고노다마와 위안부 합의에서 표명한 대로 위안부 문제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오늘 스가 총리 등이 침략 전쟁을 미화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친 것에 대해선 직접 유감을 표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